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국제백신연구소 이철우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다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제백신연구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본부를 유치한 최초의 국제기구이기도 합니다. 앞서 윤창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렇게 국제기구를 만들게끔 하는 그런 회원국들이 있다면 이제 IBI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회원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UNDP라고 해서 유엔 산하기구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이제는 독자적인 국제기구가 되면서 이제 그 국제백신연구소가 이제 한국에서 유치를 하였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후문 관악에 있습니다. 저희의 미션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백신을 만들고 보급하는 것을 저희 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국제기구이지만 유일하게 백신에 대해서만 연구를 한다는 점이 조금은 타 국제기구와 조금은 다릅니다. 뭐 당연히 뭐 아시아랑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이제 점차 이제 다른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국제백신연구소가 연구하고 있는 백신은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백신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 당연히 그 몫은 제약회사에서 연구를 R&D하고 개발하고 시장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보급하고 하는 절차를 갖는다면, 개발도상국에 여전히 이 질병은 존재하지만 아무도 그 백신에 대해서 또는 치료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콜레라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병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제적으로 힘을 합쳐서 백신을 개발하는 노력들을 좀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취지로서 만들어진 연구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커머셜 포텐셜이 큰 백신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커머셜 포텐셜이 작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사망 원인 또는 높은 이완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병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백신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이 이미 아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을 어떻게 개발한다고 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임상시험입니다. 딱 임상시험 하나로만 놓고 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A, B, C, D가 있는데 딱 C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두 단계가 더 있고 임상시험을 한 다음에 또 두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백신을 어떻게 개발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질병 부담 연구를 먼저 합니다. 어떤 백신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필요한가,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백신의 만약 개발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사용이 되고, 만약 이렇게 사용이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까,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연구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백신 이제 후보 물질들을 발굴하게 되고, 그게 결국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백신 후보 물질을 막 발굴해서 이제 전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시험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정말 한 100개를 하면 한두 개 정도가 이제 임상시험에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임상시험 들어와서 C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되고, 임상시험이 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백신을 등록을 마치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WHO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 이제 사전 적격 심사라고 하는 WHO 프리퀄리피케이션을 이제 획득하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WHO 프리퀄리피케이션이 되고 나면은 이제 유엔 산하기구에서 이 백신을 구매하여서 이제 타 국가에서 접종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규제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설령 시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 백신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백신연구소가 각 단계마다 조금씩 관여를 하고 있고, 아마 이 어떤 특정 단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또 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또 있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게 가비일 것 같고요. 가비가 직접 이제 그 구매와 보급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면, 세피라고 하는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이제 에볼라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유행이 될 법한 질병들에 대한 그 백신 R&D를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기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백신의 많은 특정 부분들은 이 세피라는 기구가 임상시험을 이제 지원을 하였고, 그 외에 이제 글로벌 펀드나 뭐 유니테이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제 질병이 좀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자 국제기구가 맡은 역할들이 있고, IBI는 어떻게 보면 조직은 좀 작지만 이제 A부터 이제 E까지 백신에 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을 관여하고 있다가 조금은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백신들의 뭐 아니면 질병들에 대한 여러 리스트인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질병 부담 연구, 이제 어떤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든지 질병 부담 또는 폴리시 관련된 연구들, 그다음에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단계, 이제 국제 백신 연구에서 저희 랩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면역학이나 이런 분들의 석사 박사를 하신 분들이 또 실험실에서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임상시험 1상, 2상, 3상이 되겠습니다. 1상, 2상, 3상, 그다음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4상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효용성 연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줄 수 있을지, 백신을 효과적으로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연구들, 이렇게 해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상, 2상, 3상, 그리고 이제 시판 후 연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분야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거의 중점적으로는 코로나19, 그다음에 대부분 새로운 좀 백신 전달 체계 뭐 이런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자체를 미국 CDC에서 역학조사관으로 한 5년 정도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역학조사를 좀 많이 이제 그 해외로 계속 많이 다녔었는데, 때마침 제가 역학조사관을 했을 당시 시기가 이제 201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막 에볼라가 끝나면서 에볼라 관련된 후속 연구들, 그다음에 2016년도에 지카가 터지면서, 그리고 17년도 뭐 메르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역학조사만으로는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아웃브레이크 포텐셜이 있는 질병들에 대한 백신 개발에 좀 중점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 국제백신연구소로 들어왔고, 역시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로나19를 제가 아마 1상, 2상, 3상, 지금 현재 네팔에 와 있는데 네팔에서 저희 3상 임상시험 하고 있어서 잠깐 그걸 보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국제백신연구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단계, 백신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하지만 저희가 유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신의 생산입니다. 백신의 생산은 중점적으로 이제 그 커머셜한 회사들에게 맡기고, 다만 저희가 그 회사들에게 무료로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딱 하나거든요. 백신을 1달러 미만으로 만들어 달라.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1달러 미만으로 만들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러 여러 가지 많이 다녔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학계 그리고 산업계와 굉장히 가깝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백신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과연 이걸 누가 어떻게 생산을 할지, 몇 년간 생산을 할지, 얼마큼을 생산해야 될지,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산업계랑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 백신이 왜 필요한지, 이 백신의 개발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 당연히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뭐 BMGF와 같은 이런 기구들, 재단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과연 백신이 나온다면 이게 얼마나 잘 사용이 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카데미아, 학교들, 그 다음에 국제기구, WHO를 비롯한 유니세프, 가비, 세피 등과 갑자기 아주 긴밀하게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IBI가 이제 한국에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에 이제 K-백신 글로벌 허브를 위해서 아마 국제백신 연구소에서 이제 K-백신 글로벌 허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릴 것 같고,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길진 않지만 이제 국제백원에 몸 담으면서 쭉 MD들 또는 뭐 PhD 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 기구에 딱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트랙을 보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어느 정도는 좀 겹치는데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어느 정도 오래 이제 계시면서 이제 점점 승진과 아니면 맡고 있는 책임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조직을 대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매니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하나를 매니저를 하는 역할들. 사실 여기서는 점차 시간이 지나고 올라갈수록 테크니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직접 핸들링하는 부분은 좀 적어지고, 사람을 매니지하고 뭔가 조직을 매니지하고 그다음에 뭔가 뭐 돈을 매니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테크니컬한 부분은 조금, 물론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매니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저 쪽으로 가는 분들을 좀 뵐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여전히 임상의사입니다. 국제보건의사라고 해서 꼭 공중보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또 MSF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런 UN 기구에서도 계속 이렇게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또는 WHO에서도 본인 직원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사람들을 또 뽑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실제 뭐 어떤 기구나 NGO를 통해서 가서 뭐 그런 기구에서 실제 메디컬 서비스를 프로바이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공중보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제 저같이 공중보건을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회사가 하는 일과 굉장히 비슷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이제 회사 입장이 아니라 국제기구 입장에서 백신 개발, 그 임상시험을 스폰서 역할로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뭐 헤드쿼터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뭐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분들을 뭐 쓰는 경우도 있고, 필드에 있는 경우는 직접 이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그 업무가 어떻게 보면 뭐 데이터를 모으는 걸 수도 있고, 임상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굉장히 다 다르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점차 내려올수록 자기가 딱 하는 분야가 딱 세분화돼서, 제가 경험한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서브젝트 매터의 어떤 엑스퍼트가 되는 길이 이제 결국 한 분야에 좀 계속 오래 하시면서 정말 이 분야에 이제 대가로 계속 남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큰 WHO의 뭐 세이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 세이지 미팅이라고 해서 예방접종 위원회가를 WHO에 있는 위원회 같은 형식인데, 각 위원회 파트별로의 어떤 이런 전문가를 모실 때 컨설턴트로 하기도 하고 어드바이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1번 매니저에 계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저 역할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점차 이제 뭐 당연히 메디컬 코레스폰던트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로 또 각자 또 최근에는 굉장히 또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국제보건에 만나뵀던 분들은 보통 1번, 2번, 3번이 어느 정도는 하나가 조금 더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커리어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순간에마다 좀 다르겠지만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이런 길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